헬골란트 섬에 고독했던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에서 딜에게 바다를 건너고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세계의 전투를 거쳐 슈레딩거의 불쌍한 고양이를 지나 휴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과 데이빗 봄의 접힌 우주를 꿰뚫어보고 그렇게 시간은 흐르지 않음을 설파한 로벨리가 마침내 도착한 여정의 끝은 이 우주에 개별적 개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도 없습니다. 나무와 바람과 별과 한 송이 튤립, 그리고 당신과 이 지구조차 그 어떤 것도 개별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때 사물의 속성은 그 사물이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며 그 존재의 방식 또한 다른 사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 논쟁의 저 유명한 말, 그럼 저 달이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을 때 그 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어떤 것도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이들은 서로를 모두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붓다가 설파한 나의 실체 없음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나는 단순한 허상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다시 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공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동시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어있으되 비어있지 않은 저 필드. 로벨리가 물리학을 전공하며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은 이론으로 숱하게 접해 이미 알고 있음에도 양자의 중첩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하나의 광자는 두 가지의 경로에 동시에 모두 존재하고 있었지만 로벨리가 광자를 보는 순간 광자는 도약하여 오직 한 경로에만 존재했습니다. 전자는 그렇게 동시에 여기에 그리고 저기에 존재했습니다. 인류가 발견하고 아직 풀지 못한 가장 큰 미스테리. 하지만 여기서 이제는 진부해진 그 이중슬릿 실험을 또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보고 있든 말든 대체 그게 입자에게 무슨 상관이기에, 대체 그들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그들이 어디에 존재할지를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이때 하이젠베르크는 세상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관찰이란 무엇인가? 관찰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마침내 우리를 새로운 인식으로 도약시킵니다. 실험실에선 관찰자가 분명합니다. 과학자와 측정 장비들. 하지만 측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관찰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관찰자가 아무도 없을 때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대상과 사물, 실체의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광자와 고양이, 돌, 시계, 무지개와 행성과 은하. 하지만 이 대상들은 각자의 고고한 고독 속에 서 있지 않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에게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을 던지고 공은 날아가며 공기를 움직이고 땅에 떨어진 공은 땅을 누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대상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상호작용하지 않는 대상,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고 빛을 방출하지도 않고 끌어당기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세계, 우리가 실제라 부르는 이 세상은 상호작용하는 실체들의 광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이때 대상들은 오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하이젠베르크와 이중순리 실험의 관찰자로 돌아간다면 관찰자는 우주의 모든 대상들이며 그들은 관찰하는 동시에 관찰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자물리학은 이 우주의 사물들이 서로에게 나타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다른 사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속성은 영속적이지도 않고 순간적이며 절대 고유하지도 않습니다. 사과의 신맛은 본래 사과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맛을 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눈송이의 차가움 또한 우리가 느끼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어는 이에 대해 거의 100년 전에 이미 통찰을 했습니다. 즉, 대상의 속성은 그 속성이 발현될 때의 상호작용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요. 결국 양자물리학에서 보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은 고정되고 확정된 속성을 가진 대상들의 집합이 아니라 각 대상들의 관계의 그물망입니다. 마치 인드라망에서 무한수의 각 객체들이 서로를 모두 비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하나의 객체 안에 나머지 모든 객체들이 비추어져 있고 그 하나의 객체도 나머지의 모두 안에 무한대로 비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듯 양자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실체는 실상 그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이 없는 것은 속성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젠베르크가 의문을 던진 관찰자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전자가 그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때 그 전자에는 물리적 속성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위치도 없고 속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야가 탄생합니다. 바로 너에게는 존재하지만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슈레딩거의 애꿎은 고양이 대신 누군가 대신 들어갑니다. 방 안엔 수면제 병이 있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누군가 그가 갇혀있는 방문을 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방문을 열기 전까지 그는 잠들어 있거나 깨어 있거나의 중첩의 상태입니다. 방문을 열기 전까진 여러분과 그는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속성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어 있거나 깨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는 실제하지만 나에게는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저 사과의 신맛이 누구에게는 실제한다 해도 누구에게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상의 속성은 오직 상호작용하는 그 순간에만 결정되고 존재합니다. 또한 그 속성은 세상의 모든 다른 대상들에 따라 실제하거나 실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주는 결국 이러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입니다. 공이 부딪힙니다. 햇빛이 내 피부에 닿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여러분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조각은 아주 희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조차 원래부터 존재하던 퍼즐의 조각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각들인 것입니다. 마치 웨인 다이어가 묘사했던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처럼 고흥은 그 자체로 위치가 없습니다. 오직 글러브에 꽂힐 때에라야 위치가 생깁니다. 저 하늘의 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러분의 눈에 대해서만 색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도 홀로 빛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자의 일생은 다른 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기 그리고 저기 그렇게 비약적이며 불연속적이고 동시에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결국 양자물리학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당혹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사물을 쪼개고 또 쪼개서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만들지만 실상 그 조각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각들이 배열되는 방식만이 있을 뿐이죠. 그럼 대체 저 하늘은 무엇이란 말인가요? 저 대지와 숲과 나무들과 이 손은 무엇이란 말인가요? 이것들이 형태의 형태라 한다면, 그리고 그 형태가 질서라 한다면, 그리고 그 질서가 사실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나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고 오직 나와 우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500년 전 고대 인도에서 태어난 한 깨달은 자는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견고하고 연속적이지만 실상 실제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빛나는 저 가로등은 연속적인 불빛으로 보이지만 실상 수많은 광자들의 불연속적 사건들의 상호작용일 뿐입니다. 처음엔 이런 사실에 하이젠베르크와 맹렬히 투쟁했던 슈레딩거는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의 기본이 되는 입자는 순간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만 그럴 뿐이다. 이때 그 사건들의 가능성은 파동함수 p사이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모든 대상은 하나의 파동함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물체마다 각기의 파동함수, 즉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세상은 다양한 관점 속에서 수많은 조각으로 나뉘며 그 어디에도 단일한 전체적 시각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물의 속성의 실제는 그 대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대상 사이에 놓인 다리입니다. 오직 맥락 속에서만,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속성이 존재하고 그곳이 다리와 다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결국 이 우주는 마치 거울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비추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변수들에 의해 움직이는 불연속이며 미래가 현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이토록 기묘하고 작은 세상. 이 환상적인 양자의 세상이 바로 우리의 세계입니다. 이 양자의 세상에 꿈처럼 미묘하고 치명적으로 매혹적인 가장 큰 미스터리, 양자의 얽힘. 이것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아찔할 만큼 멀어지도록 합니다. 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둘 사이에 그 어떠한 정보의 교환도 없이 둘은 마치 서로의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동시에 동일한 결정을 내립니다.
대체 어떻게, 무엇이 이 둘을 묶고 있을까요? 우주의 탄생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모든 것은 어떤 대상에게 나타나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얽혀있는 두 대상조차 결국 제3의 대상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의 얽힘은 둘이 추는 춤이 아니라 셋이 추는 춤인 것이고, 이를 확장해 나가면 결국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함께하는 하나의 연극과 같은 것이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나 혼자 무슨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한 대상이 가지는 속성은 오직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만 순간적으로 존재하기에 한 관찰자에게 사실인 것이 다른 관찰자에게는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그처럼 모든 관계의 속성에는 그 어떠한 하나의 정해진 속성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내리는 판단은 언제나 이 세상에 희미한 조각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인간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눈앞의 것들을 사실이라 믿는데 익숙해진 것이죠. 그럼에도 실제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편견일 뿐이고 경험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껏 해왔던 일반화를 절대적 진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양자의 얽힘 속에 세상은 독립적 실체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편의에 따라 여러 사물로 나누어 놓았을 뿐이죠. 산맥은 개별산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있기에 어머니이고, 물체의 위치는 다른 것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위치로 존재하고, 시간조차 관계에 의해 정의됩니다. 공을 설파하고 중관사상을 창시한 나가르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양자역학과 공명을 일으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고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자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다른 어떤 것 덕분에 다른 것의 결과로서 다른 것과 관련하여 다른 것의 관점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결국 존재한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조차, 나의 생각조차,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뇌조차 모두 다른 것들과의 만남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모두가 실체 없는 텅 빈 존재. 그럼 대체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진정 존재하는 걸까요? 결국 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별을 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별을 보고 있는 것은 전체의 한 요소일 뿐, 그것을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나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실제는 그것을 구성하는 광대하고 서로 연결된 현상들의 집합일 뿐이며,
그 집합의 각각은 다른 것에 의존합니다. 주체와 의식에 대한 수백 년에 걸친 철학의 사변과 그 어떠한 형이상학도 이 양자 물리학과 공의 공명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대체 이게 우리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우린 세상에 대한 모든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세상이 나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그 오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변화가 세상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그 착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의 발견으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독립된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낡은 편견들.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수레. 그렇게 우리는 양자의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자유, 그리고 쾌활함과 가벼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벨리는 깨달았습니다. 개인적 자아라는 개념도, 사춘기 시절에 그 거칠고 고독했던 방황도, 스스로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유롭다 믿었던 그 에고도 결국 이 거대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속에 작은 물결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이야,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이구나. 하지만 기운 차리렴. 파티는 이제 끝났단다. 여기 있는 배우들은 모두 요정이었고 그들은 공기 속으로 녹아 사라질 테지. 구름 위에 걸린 저 높은 탑들도, 이 화려한 도시도, 거대한 지구 그 자체도 모두 실체 없는 광경으로 사라지리. 우린 꿈을 만들어 왔어. 우리 짧은 인생은 잠으로 끝맺는 것.